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6차시 일렬로 모여진 자료에서 특정 자료를 순차적으로 찾기를 배워볼 것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응용 파트에 들어왔네요. 이번 차시에서는 새로 배우는 문법은 없고 어떤 알고리즘의 원리 등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잠깐 멈추시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6차시 수업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6차시 수업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탐색의 예시, 탐색에 필요한 요소 등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 탐색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탐색의 종류는 비선형 자료 구조와 선형 자료 구조로 나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세 번째로 순차 탐색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순차 탐색의 예시, 순차 탐색의 원리, 순차 탐색을 구체화하는 방법과 문제점, 순차 탐색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순차를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순차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탐색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순차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퀴즈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에서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에서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탐색의 과정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네 가지 과일 중에서 사과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과를 찾나요? 먼저 사과의 이미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사과 이미지랑 비교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선 과일 4개를 말하겠네요. 세 번째로 비교하는 일입니다. 일일이 다 비교를 할 건지 어떤 기준에 따라 비교를 할 건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그럼 다음 장에서 컴퓨터에서의 탐색의 예시들을 말해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2개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구글하고 네이버,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죠. 같은 검색어를 쳐도 검색되는 자료가 다르기도 하고 탐색 방법이 다르다고 그 전장에서 얘기했었는데 포털 사이트들은 각각 다른 탐색 방법을 적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탐색 방법에 따라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검색되는 자료가 다른 거고 탐색의 특징을 알고 넘어가는 게 저는 이런 점 때문에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이진 탐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 이진 탐색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탐색에 필요한 요소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열된 자료입니다. 자료들이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그 안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겠죠. 두 번째로 비교의 대상, 즉 키값이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키값이 있어야
자료 안에서 찾아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비교하는 일입니다.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할 건지,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비교를 할 건지 비교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비교하는 일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하는 순차 탐색입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탐색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중에 순차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탐색의 큰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탐색의 큰 종류에는 이제 선형 자료 구조하고 비선형 자료 구조, 그러니까 자료가 어떻게 나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풀어서 말해드릴게요. 선형 자료 구조는 그림에서 보듯이 자료가 이렇게 일렬로 나열된 거를 선형 자료 구조라고 하고, 비선형 자료 구조는 선형 자료 구조처럼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물처럼 돼 있는 거를 비선형 자료 구조라고 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선형 자료 구조는 여러분이 배운 배열, 다른 말로는 어레이가 있고, 그 외에는 스택하고 큐 등등이 있는데 저희 수업에서는 안 배울 거니까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고, 비선형 자료 구조에는 트리, 그래프 등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순차 검색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통 안에 아까 봤었던 가위들이 있었고, 여러분은 사과를 찾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과를 찾을 것 같나요? 통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열어가면서 사과를 찾겠죠? 이렇게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찾는 것을 순차 검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과일들은 저장된 자료들이고, 사과는 키값, 통을 열어서 확인하는 것은 순차 검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다음 장에서 순차 검색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순차 검색이란 처음부터 차례차례 자료들을 비교하며 키값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중간에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10이라는 키값을 왼쪽의 자료에서 찾고 싶다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키값이 어떤 자료와 같다면 키값을 찾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로 이 검색 방법을 만들어야 하니까 자료를 넣는 방법, 자료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겠네요. 그럼 다음 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순차 검색을 구체화하려면 자료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변수도 가능하겠지만 변수로 따로 저장하면 시간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번 차시에서 배웠던 배열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순차 배열을 만들기 위한 단계를 적자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값을 저장할 통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열을 선언하고 자료를 저장합니다. 두 번째, 키값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같은 값인지 판단하며 차례대로 비교합니다. 네 번째, 키값이 같다면
찾았다는 메시지와 함께 해당 자료값을 출력합니다. 어렵진 않죠? 그런데 이 방법에는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알려주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고치아를 할 때는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탐색은 언제 끝나야 할까요? 하나를 발견하면 출력하고 끝내야겠죠? 하지만 두 번째, 키값과 같은 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한 개만 발견하고 같은 자료지만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는 검색하지 않아야 할까요? 계속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만약 저장된 자료의 마지막까지 검색했지만 같은 자료가 없어서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만드셔야 프로그램이 좀 더 정교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문제점 해결 방안을 알아볼 건데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점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첫 번째 문제점과 세 번째 문제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키값을 찾았을 때 바로 순차 검색을 그만두려면 반복문을 빠져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가죠? 여러분 혹시 브레이크라는 단어 아시나요?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탈출하는 단어입니다. 브레이크는 바로 위에 있는 반복문만 탈출하는데 이걸 왼쪽 예시 보면서 설명할게요. 만약 이중 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 포문을 특정 조건이 되면 탈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적은 뒤 브레이크를 썼습니다. 그러면 안쪽의 포문만 탈출하고 바깥쪽 포문으로 갑니다. 바로 위에 반복문만 탈출한다고 했으니까 안쪽 포문만 탈출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만약 키값을 찾지 못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컴퓨터가 알 수 있을까요? 찾지 못했다면 어떤 표시를 남겨주면 되겠죠? 카운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응용하는 것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키값을 찾지 못했다는 말은 마지막까지 가서도 찾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까지 가지 못했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키값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다른 해결 방안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해결 방안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순차 검색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순차 검색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소개하자면 구현하기가 쉬워요. 반복문을 사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만 하게 하면 끝나니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단점은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순차 검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면 정말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만약 킥각과 같은 자료가 맨 마지막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료의 개수만큼 찾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차 검색은 자료의 수가 적을 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장에서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검색 방법들 중에서 순차 검색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검색 방법을 찾고 그 검색 방법의 장단점을 적으세요. 순차 검색의 단점이 이제 검색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순차 검색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검색 방법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배열에 같은 자료가 2개 이상 있고 만약 이 자료들이 킥각과 같다면 같은 자료의 개수와 각각의 위치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우리가 아까 말하지 않았던 두 번째 문제점의 해결 방법을 여러분이 생각해 내셔야겠네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점을 풀 것인가요? 그럼 다음 장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배열에 같은 자료가 2개 이상 있고 만약 이 자료들이 킥각과 같다면 같은 자료의 개수와 각각의 위치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우리가 아까 말하지 않았던 두 번째 문제점의 해결 방법을 여러분이 생각해 내셔야겠네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점을 풀 것인가요? 그럼 다음 장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문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열에 1, 10, 마이너스 1, 3, 5, 마이너스 100, 90, 123, 32, 마이너스 45라는 10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키값을 입력받고 순차 배열을 이용해서 키값을 배열해서 찾으세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구체화 방법을 따라서 만들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어땠나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배운 것은 처음일 텐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아직은 쉬운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는 내용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나저나 여러분, 우리 벌써 반틈이 나왔어요. 사실 저는 인터넷으로 듣는 게 조금 힘들어요. 인강 막 듣는다고 난리 쳤는데 솔직히 그때마다는 안 듣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마음가짐 그대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했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